윤석열 시대 역사 나침반. 박진의 칠청산 이야기 시작합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촛불 청년 유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촛불대학생 구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입니다. 네, 오랜만에 만났네. 네, 또 오랜만에 네. 뵙는 것 같습니다. 그 밀정하고 전향 이렇게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은데요. 저번 시간에. 네. 그래서 이번 주는 조선 동아 친일에 대해서 네.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는데 네, 네, 네. 제가 알기로는 조선 동아가 처음에 민족 정론지 민족지. 시작됐다고 알긴 하는데 네, 네, 네. 지금의 조중동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적폐 언론이라고 부르는데 왜 이렇게 변했을까라는 내용이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네. 그 이제 우리가 영화 그때 2015년도에 암살, 네. 그 16년도에 밀정 이런 영화 있었잖아요. 네. 전향이라는 영화도 좀 나와야 돼. 오. 그죠? 밀정 암살 전향. 오, 예. 전향이라는 영화 좋네요.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쭉 얘기했던 뭐 밀정 이야기하면서 우리 그 남목청 사건에서 백범 암살 그 과정에서 얼마나 네네. 밀정들이 작용했는지, 그다음에 이제 전향 공작이 이루어졌는데 거기 전향한 사람들, 그다음에 전향에서 이겨낸 사람들 이야기도 딱 우리가 역사에서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전향이라는 영화를 누가 만든다고 하시면 드라마라도 네. 우리가 한번 열심히 한번 돕겠습니다. 다들 여기서 영화 관계자들 연락 주세요. 오, 기대되네요. 재밌는 스토리가 아주 많아요. 그럴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네. 그렇게 하기로 한 하고, 번도 다룬 적이 없는 거. 예, 하기로 하고, 그럼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그 조선동아 친일은 또 전향하고도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조선동아일보에 활동했던 사람들이 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전향자가 네. 조선동아일보에 들어간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지금 친일 문제, 그 조선동아 친일을 들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요즘 또 조선동아일보 나쁜 일 많이 하니까 네. 그들이 어떤 속성인지 또 알아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이제 1985년이 되면 그 광복 40주년이거든요. 네. 1945년 해방되고 요 광복 40주년이 되니까 85년만 해도 민족문제연구소는 존재하지 않았고 네. 많은 사람들이 조선 동아를 그냥 민족지로 알고 있고 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광복 40주년 되니까 조선 동아일보가 엄청나게 자기들끼리 서로 민족지라고 그러네요. 내가 민족지야. 야, 지금은 되게 우스운 논쟁이지만 네. 그 당시로 보면 85년도 전두환 정권 시절이기도 하고 네. 또 친일 문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나 또 학술적 연구가 덜 돼 있을 때이기 때문에 네. 저렇게 되게 그 서로가 조선 동아일보가 서로 스스로가 민족지라고 얘기해도 사람들 다 거의 믿었어요. 또 광복 80주년에다가 또 저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일본에서 일본 교과서 왜곡이 있어가지고 어떤 반일 정서가 확 일었고 그러면서 그 반일 정서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전두환이 그 천안에다가 독립경화 만들고 뭐 요럴 때예요. 뭐 요럴 때라고 하는 시대적 배경 한번 우리가 염두에 주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왼쪽은 동아일보, 네. 저게 다 지면 논쟁입니다. 지면 논쟁. 아, 진짜요? 말로 한 게 아니라 어머. 조선일보 지면, 조선일보, 동아일보 지면에다가 저렇게 한 거거든요. 한번 그 당시에 논쟁했던 사람은 김상엽, 그 당시에 인천 김성수의 아들이죠. 아들이면서 저기 말하면 그 당시 사장이고, 그다음에 조선일보 측에서는 방우영이라고 하는 방응무의 아들. 네. 쉽게 말하면 친일파의 후손들이 싸우는. 지면으로 논쟁하는 건데 동아일보는 우리 누가 하실까요? 누가 나실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네. 나누어서 한번 서로 한번 감정 넣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네. 동아일보는 민족의 혼을 민족 혼을 일깨운 탄생. 조선일보는 실업신문임을 위장한 친일신문. 김 사장, 제정신으로 하는 일입니까? 반일 친일 논쟁이 에스컬레이트 하면 어디까지 갈 것인지 상상도 안 하십니까? 논쟁이 격화되면 궁극적으로 인천 선생까지도 욕보이는 결과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신문사가 서로 상처 입을 때 이 사회에 이로운 것이 무엇일까요? 조선일보가 친일신문으로 창간된 건 사실 기록에서 착오가 없는 것. 한일 합방의 공로로 일본의 후작에 자기를 받은 박용호가 동아일보 초대 사장, 친일 계보가 속속들이 파헤쳐져야 한다. 네, 이렇게 지산 논쟁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 뭐 조선일보가 85년 4월 14일째 김 사장 한 건 이제 김상엽 사장 인천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해봐야 결국 손해다. 접자. 근데 이제 동아일보는 안 접고 한 번 더 치고 나간 거죠. 조선일보가 친일신문이지 않습니까? 시작은 되게 하면 계속 이제 말꼬리를 잡았던 이 민족주의 논쟁입니다. 아주 우리 현대 한국 그 신문사의 언론사에서 되게 중요한 논쟁이에요. 스스로가 커밍아웃 했다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스스로가 상대방에게 커밍아웃 시킨 거죠. 이제 친일신문이라고 하는 것을. 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항일 민족 언론의 부활. 우리나라가 이제 그 신문의 날이 있는데 신문의 날이 우리나라 신문의 날은 그 독립문을 만들었던 독립협회. 그 독립협회에서 발행했던 독립신문. 네. 구한말이죠. 아직은 이제 우리가 일제 강점기가 되기 이전에 네. 구한말에 만들어졌던 독립협회가 만들어 독립신문의 창간일을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신문의 날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신문이 이제 금방 그 뭐 오랫동안 존속하지 못했죠. 금방 없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3.1운동 당시에 지하 신문들, 이제 뭐 찌라시 같은 거겠지만 한 장짜리긴 하지만 지하 신문들이 이제 발행이 되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조선 독립신문이에요.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어떤 건지. 네. 3.1운동 당시에 뿌려졌던 겁니다. 이거예요. 조선 독립신문 1호. 그냥 한 장짜리예요. 한 장짜리 뭐냐면 간단합니다. 내용은 그냥 3.1운동 당시 태화관에서 민족대표 33명이 모여서 독립선언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어쩌저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잡혀갔다. 그리고 이 독립신문서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비폭력으로 하자고 돼 있다. 우리도 비폭력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조선 독립신문이 만들어진 거죠. 그 당시에는 당연히 그 조선 동아일보가 없었던 때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3.1운동이 벌어졌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런 한 장짜리 유인물 같은 한 장짜리 조선 독립신문이 만들어져 가지고 뿌려졌던 거예요. 막 이렇게 유인물처럼. 저기 1호입니다. 1호. 이걸 만들어서 뿌린 사람은 윤익선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이렇게 서대문 형무소에 잡혔죠. 결국은 그 당시에 수영된 그 사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윤익선 천도교 출신입니다. 네. 이게 1919년 3.1운동 당시에 이제 그게 조선 독립신문이 뿌려졌고 그 다음에 하기 때문에 그것도 독립선서 뿌린 것도 법 위반이고 조선 독립신문 소지하거나 뿌린 것도 법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그 1919년 4월 23일자에 그 출판물을 이렇게 압수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한 어떤 내부 문건인데 거기에 왼쪽에 보시면 오른쪽 말고 왼쪽 표시에 뭐 숫자 111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어떤 건 소지하니까 위반이냐 이런 얘기거든요. 선언서 소지하면 안 된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조선 독립신문이 나와요. 그다음에 글씨 작은 건 동우 오른쪽과 같다. 이게 같다는 뜻이에요. 같다는 뜻. 그게 몇 개냐면 1호부터 1호부터 6호까지 발행됐다. 그러니까 6호까지 다 입수해가지고 출판물 찹 문건에다가 철을 한 거예요. 철을. 그 내용이죠. 네. 자, 3.1운동 당시에 조선 독립신문만이 아니라 여러 지하 신문들이 존재했다는 거죠. 여러 지하 신문들이 한번 제목이라도 한번 쭉 읽어보실까요? 예. 조선 독립신문, 네. 국민회보, 국민신보, 신조선신보, 진민보, 각성호회보, 노동회보, 대한제국 동포신문, 독립신보. 네, 이런 것들이 각 지역에서 주로 이제 서울이죠. 네. 발행일도 있고 어떤 거는 한 번 내고 만 것도 있고 그렇죠. 조선 독립신문은 43호까지 나왔네요. 그렇죠? 호회도 있고 국지기념호도 있고 국지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국치 8월 29일 국치일이니까 그때를 잊지 말자고 또 그때 특집호를 냈네요. 그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한번 또 우리 고한이 학생 한번 읽어보시죠. 제목만이라도. 대동보, 자유종, 반도의 목탁, 자유민보, 충북자유보, 혁신공보, 국민신보, 강화독립신문, 자유신종보, 대동신보. 네, 이렇게 해서 그 독립운동을 알리기 위한 우리 자발적인 언론의 역할을 했던 신문의 역할을 했던 독립신문들이 많다. 그냥 단순히 그냥 독립신문이라고 하는 구한말에 있었던 그 독립협회가 만든 독립신문이 아니라 또 이제 임시정부가 만들었던 또 독립신문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민중들에 의해서 독립의 뜻을 알리기 위한 신문들이 이렇게 많았다. 그러니까 이런 이름들 한번 좀 불러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독립신문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런 차원에서 한번 제가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이제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부터 조선동아 이야기인데 쉽게 말하면 조선동아일보는 3.1운동의 성과로 만들어진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3.1 운동이라고 하는 게 되게 일본에 의하면 되게 뒤통수 맞은 거거든요. 야, 저 인간들이 조선이 저렇게 갑자기 고종 황제의 장례식을 빌미를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저렇게 서울 한복판에서 만나보지 몰랐다는 거죠. 엄청난 허점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 허점을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고 뭔가 이제 장치를 마련한 거예요. 장치를. 일종의 굴뚝론이에요. 굴뚝론. 그동안 우리가 조선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를 우리가 몰랐다. 너무 강압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감옥에서 엄벌주의라고 해가지고 네. 엄벌만 해서 맨날 채찍만 가니까 안 됐다. 오히려 이제는 저희 인간들이 어떤 머릿속에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 빨대를 꽂아놓은 편이에요. 빨대. 정확히 굴뚝을 꽂아놓죠. 굴뚝을 꽂아놓죠. 그 굴뚝이 바로 신문인 거예요. 그래서 굴뚝론인데 한번 읽어보시죠. 예. 네. 불을 지피는데 굴뚝이 없으면 언젠가 가마가 파열하게 됩니다. 그러나 굴뚝이 있어서 연기가 잘 배출되면 그 파열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총독부가 조선어 신문을 허용했던 것은 바로 굴뚝을 만들어준과 같은 격이고 조선의 긴장된 공기를 완화하는 데 아주 좋은 분출구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에 적어도 독립운동은 그냥 그 시골에 있는 뭐 산에 있는 화전민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네. 이 도시에 있는 엘리트들, 그다음에 사상가들, 남들을 이제 그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식층들이 또 아주 주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지식들이 자신의 생각을 어떤 식으로든 표현하게 돼 있다. 그 신문에다가 그러면 칼럼에다가 그러면은 우리가 그 행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겉으로는 그냥 총독부에 대한 비판이 없지만 그 행간을 보면 아 이자는 내심이 불만이 쌓여있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굴뚝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 굴뚝을 만드는 차원에서 조선 동아일보를 승인해 줬다. 그것이 아주 유용했다. 좋았다. 성과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37년도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아직은 우리가 해방되지 않았고 네. 아직 조선 동아일보가 간행이 될 때예요. 조선 동아일보가 20년에 만들어져 가지고 40년대에 없어지거든요. 아직은 조선 동아일보가 살아 있을 때 벌써 저게 당당하게 그 정무총감은 넘버 2예요. 넘버 2. 총독 다음에 두 번째 2인자를 정무총감이라고 해요. 정무 부시사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그래서 그 당시에 37년도에 되게 중요한 해죠. 중일 전쟁이 일어났던 그때 회고담에 아 우리의 조선 동아일보는 승리한 작품이다. 총독부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죠 이제. 네. 네. 자, 한번 또 볼까요? 한번 또 이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또 읽어보시죠 이제. 언론 집회 여갑은 그동안 약간 혹독했던 것 같습니다. 이참에 두세 개의 업문 신문의 간행을 허락하고 이것을 민심의 통일과 시정의 선전용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1919년 3.1운동 직후에 네. 하세가와 총독이 반성하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 우리가 무단 통치했다. 무단 통치했기 때문에 후회된다. 이제 이렇게 이참에 우리가 그 3.1운동 이제 어느 정도 진압한 때거든요. 19년 5월 되면 3.1운동이 좀 잦아지거든요. 그 다음 달에 바로 이참에 한 두세 개 정도 업문이라고 하는 한글 신문, 네. 한글 신문 두세 개 만들어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굴뚝론, 조선 독립운동가들 어떤 생각하는 것도 알고 또 우리 조선 총독부의 어떤 시책도 그 네. 조선 동아일보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지 않냐. 일석이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네. 자, 이건 이제 1900 이제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그 경무국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청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등경찰 과장이 쓴 글인데 이것도 또 마찬가지 맥락인데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네. 네, 적을 알아야 이쪽에 방비책도 쓸 수 있습니다. 저의 정보망만으로는 그들의 움직임을 완전히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신문을 허가함으로써 그들의 동정을 낱낱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을 모아 놓아야만 일조 유사시에 일망타진하는 경찰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일단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정관이든 발행 정지이든 마음대로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신문을 허용한 것은 100가지 이득이 있을지언정 한 가지 해도 없습니다. 네, 완전히 이것은 쉽게 말하면 조선 총독부의 작품이다. 조선 동아일보는 이런 이야기죠. 예, 그런 어떤 우리가 기본 지식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겠다. 자, 그러면 3.1운동 이후에 다시 정리하면은 무단 통치, 문화 통치로 바뀌었다는 것. 그죠? 네. 19년도, 바로 20년도가 된 1년 후에 바로 조선 동아일보가 만들어집니다. 1년 후에. 네. 그래서 한 두세 개쯤 해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 세 개를 만들어줘요. 세 개를 허락해줘요. 조선일보, 시사신문, 동아일보인데 다 첫 출발에 빨간색이 다 관여가 되는 인물들인데 빨간색 이름이 다 친일파죠. 네. 조선일보는 실업자들의 모임이죠. 돈 있는 부자들, 돈 있는 친일파 부자들의 모임이
대정 실업 친목회라고 하는 건데 저 대정은 뭐냐면 나이쇼라고 해가지고 큰 대자 바를 정자 그러니까 우리는 세 명의 천황을 경험했어요. 네. 1910년부터 45년까지 메이지 천황이 첫 번째고 네. 그다음 14년부터는 메이지 아들인 대정 나이쇼 천황이고 아. 그다음 26년부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히로히토 천황이고 우리는 세 명의 천황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히로히토의 아버지가 나이쇼 천황이야. 14년부터. 네. 그러니까 19년이니까 아직 다이쇼가 쉽게 말하면은 살아 있을 때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이쇼 대정이라는 것의 이름을 따온 거죠. 일본의 연호죠. 일본의 연호. 아. 그래서 일본 천황의 연호를 따와가지고 대정 실업 친목회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름에서 정체가 드러나죠. 네. 완전 대표적인 친일 실업가 단체죠. 친일 기업가 단체. 네. 거기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저면 민족주의 논쟁할 때 나오는 그 이야기예요. 그렇지. 동아일보가 조선일보를 그렇게 얘기한 게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송병준이가 나중에 이제 인수합니다. 왼쪽 사진인데 네. 송병준은 뭐 이완용 저리 가라는 친일파죠. 시사신문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가운데 있는 민원식이가 초대 회장이었던 국민협회라고 하는 친일단체. 가 주도해서 만든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박영효 초대 사장인 박영효. 아까도 이제 민족주의 논쟁할 때 일본의 후작이 되었던 박영효가 초대 사장 아니었냐고 또 조선일보는 동아일보를 공격했던 바로 그 박영효죠. 셋 다 친일파. 아. 자, 여기서 조선일보 창간 기념 그 신문인데 그다음에 재밌는 게 조선일보라는 제호가 있고 그 위에 오른쪽으로 한자가 창간 기념호라고 돼 있어요. 네. 가운데 도장이 찍혀 있고 네. 그 주변에 동글동글한 게 뭔지 아세요? 돈? 돈? 엽전이 엽전. 엽전? 이거 실업가 단체가 만들었다는 거를 명확히 알 수 있어요. 그러네요. 대정 실업 친목회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예. 맨 밑에 보시면 1920년 3월 5일 날 만들어졌지만 친일 신문이었다라고 하는 비난 때문에 국민들이 안 봐요 민중들이. 그러니까 이제 경영난에 허덕이니까 친일파 송병준이가 돈 많았거든요 그때. 네. 대신 사죠.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되게 주인이 많이 바뀌어요. 처음부터. 예. 시사일보도 마찬가지고 시사일보는 이제 짧게 있었어요. 짧게 있었지만 이미 10년 전에 1910년에 네. 이미 있었어요. 시사일보가. 근데 그거 만든 사람이 민원식이야. 그러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이제 10년 만에 다시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다시 창간된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이름은 계속 살아 있었던 거죠. 물론 중간에 없어졌지만. 네. 근데 1910년에 1월 1일 날 소내 통감에 그 친필 효를 일면에 씁니다. 아직 나라가 망하기 7개월 전이에요. 그 정도로 이제 대표적인 친일 신문인 거죠. 그걸 다시 10년 만에 복관해가지고 시사일보가 시작하죠. 근데 금방 없어지긴 해요. 왜냐면 이제 그 민원식이 그 양근환이라고 하는 독립운동가한테 칼 맞아 죽거든요. 실제로. 자, 보십시오. 네, 이렇게 보십시오. 예. 자, 1920년에 시사신문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민원식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구한말의 군수하고 나쁜 친일파인데 그 참정권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야 우리가 만세 불러서 독립 되겠니? 야 독립하지 말고 차라리 우리가 일본에 하나의 현으로 들어가자. 우리나라 이제 친일파 중에 미국의 51개 주로 들어가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우리 그냥 독립하지 말고 그냥 일본의 또 하나의 주가 돼가자, 현이 되자. 참정권 운동을 해요, 참정권 운동. 그래서 21년에 넘어가요, 일본으로 도쿄로 가서 이제 말하자면 자기 편들 해가지고 사인 받아가지고 연서명 받아가지고 일본 도쿄 제5의회에 가가지고 조선을 이제 더 이상 총독이 지배한 나라가 아니라 천황이 직접 지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의 현으로 해줘, 현. 이게 참정권 운동이거든요. 우리도 투표하자 뭐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천황은 그대로 있지만 우리가 우리 조선 8도에 이제 일본처럼 의회를 만들어가지고 일본 의회에 파견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중의원 우리가 뽑자 이런 참정권 운동이거든요. 말은 그럴 듯한데 독립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네. 참정권 운동 자체는 독립 포기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양근환이라고 하는 독립운동가가 천동의 출신인데 죽인 얘기거든요. 죽기 전에 나오는 마지막 대화예요. 그러니까 일본 도쿄의 제국 호텔에 묵은 걸 알았어. 민원 그 양근환 지사가 찾아가서 대화하는 겁니다. 이 대화 끝에 죽여버리거든요. 여기도 다음 역할을 한번 해볼까요? 네. 네. 국내 상황은 어떠합니까? 국내는 아주 평온하지. 지금 온 결의가 모두 일어나서 독립을 부르짖는데 어찌 평온하다 할 수 있는가? 당신은 조선 사람 아닌가? 당신은 정말 우리나라를 배반하는 자이다. 독립운동이라고 상해에 있는 놈들은 모두 폭도다. 이 자들이 어떻게 독립을 한다는 거야?
이러니까 이제 바로 칼을 처음부터 칼을 갖고 죽은 거였어요. 그래서 죽였어요. 죽여가지고 이제 바로 현장에 죽지 않고 과다출혈로 과다출혈 피 많이 쏟아가지고 죽어요. 거기 죽습니다. 네. 성공한 의거죠. 네. 양문환 선생님 나중에 이제 되게 상해로 망명해가지고 독립운동 이어가는 분이에요. 어쨌든 이제 되게 중요한 일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 동화 시사 신문까지 3개의 친일 신문이 있을 뻔했는데 네. 네. 이때 민원식 죽임으로써 하나만 시사 신문의 사세가 기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선 동화만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양은환 지사가 의거 안 했으면 지금은 조중시 시사 신문까지 3개랑 싸웠을지도 모르죠. 어쨌든지 이분의 의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조선 동화만 싸우니까 네. 우리 양근환 선생님의 어떤 뜻을 다시 한번 기려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동아일보죠. 네. 동아일보지 처음부터 민족지를 표방했고 상대적으로 조선일보와 시사신문과 상대적으로 덜 친일이죠. 덜 친일. 왜냐하면은 조선일보 창간호 첫 번째 휘호를 쓴 사람이 순원이야. 손문이야. 손문. 순원. 순원? 왜냐면은 아까 그 이제 동아일보가 동아일보는 순원이 순원. 순원. 손문. 왜냐면 순원이 아직 안 죽었어요. 안 죽고 계신데 근데 그때 손문이 어떤 말을 많이 했냐면은 천하위공. 천하 하늘과 하늘 아래. 위공 위할 위자 공적 할 때 공자. 공사 할 때 공자예요. 네. 공과 사 할 때 공자. 네. 천하는 모두의 것이라는 뜻이죠. 그게 그 공화주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공화주의. 천하는 내 거야. 이거는 왕인 거죠. 왕. 네. 봉건제. 네. 그렇지만 천하 위공은 모두의 것이다. 공적인 가치, 모두의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공화주의 리퍼블릭을 한자로 하면은 천하 위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순원 박물관 가면은 중국에 순원 박물관 많습니다만은 중국에 다 천하 위공이 돼 있습니다. 그 친필이야, 친필 순원에. 그래서 그 친필을 보내줍니다. 동아일보 창간호에. 그때는 아직 동아일보가 변절할지 몰랐으니까. 그 정도로 이제 동아일보는 상대적으로는 덜 친일이었다라고 하는데 그 민족지를 표방에 출발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바로 이 춘원 이광수가 타협적인 글을 쓰죠. 24년부터 1월부터 6일까지 연재. 네. 민족적 경륜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이것도 아까 민원식에 했던 참여권 운동과 똑같은 거예요. 그 양근왕 같은 사람이 또 나왔으면 죽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안 못 죽였어요. 동아일보 배척 운동이 일어나고 특히 김성수는 누구예요? 민원식은 처음부터 친일파지만은 김성수는 그래도 28 독립선언을 했고 같이 독립을 했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 상해 임시정부 가서 독립신문 주필도 하고 이런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전향하니까 더 충격이 크죠. 민원식은 원래 나쁜 놈이니까 네. 충격이 크지 않아. 그렇지만 춘원 같은 경우는 진짜 전향했고 거물급이기 때문에 충격이 커. 그 유학생들 사회에서 가만놔도 안 된다. 그래서 독교 조선 유학생들 모임에 11개 단체가 연명해가지고 이 김성수의 글을, 김성수의 행태를 성토합니다. 원래는 이제 과거 자신의 선배죠. 일본 네. 유학 먼저 간. 네. 그렇지만은 있을 수 없다. 네. 라고 해서 이렇게 성토를 합니다. 예. 내용이 아주 멋진데 다 읽으면 너무 거시기 하니까 그냥 중간쯤 밑에 보면은 그 내용 중에 계속 동아일보라는 게 이렇게 나와요. 동아일보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주 동아일보가 조선민중의 적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동아일보가 조선민중의 적 일본 제국주의의 소나기에 있는 것을 잊지 말자. 형제여 일어나라. 약자의 강자에 대한 타협은 결국 강자에 대한 골종이며 이용이라는 진리를 천명케 위하여 최후 우리 민중의 운동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실증을 천하에 보이기 위하여 형제여. 예, 보십시오. 자, 이분들이 동아일보가 조선민중의 적 일본 제국주의의 소나기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아주 명확하게 동아일보의 정체와 본질을 그 당시 일본 유학생 단체가 연명해서 발표한 거죠. 성토문. 네. 이거 이 당시에 이미 젊은 지식층 엘리트들한테는 이미 동아일보는 이제 민족지 아니야 하고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우리 동아일보가 입만여면 얘기하는 일장기 말소 사건, 36년 베를린 올림픽 때 일장기 말소했죠. 이길용 기자가 체육부 기자가 동아일보 소속에 있는 체육부 기자 말소했는데 제일 먼저 좀 시차가 있긴 하지만 조금 더 일찍 지운 것은
조선중앙일보입니다. 조선중앙일보. 그 당시 사장이 이제 누구냐면은 이제 여운형 선생이에요. 오. 여운형 선생이 먼저 그 조선중앙일보가 먼저 지웠어요. 네. 근데 36년도에 조선중앙일보는 지금의 중앙일보와 아무 관계 없습니다. 네. 지금 중앙일보가 이제 저기 삼성이 만든 중앙일보랑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당시 36년도에 조선중앙일보가 먼저 지웠고 그거를 따라서 이제 이길용 동아일보 기자가 지웠는데 조선중앙일보는 없어졌거든요, 일제강점기에. 그러니까 그 어떤 성과를 다 동아일보가 우리가 한 양 홍보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장기 말소 사건 이퀄 동아일보 이퀄 동아일보는 민족지 라고 하는 어떤 레토릭을 프레임이 그때부터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그 조선중앙일보의 사장이 그 당시에 여운형 선생인데 그 당시에 사옥 그 건물이 오른쪽 그림 위에 있는 건물인데요. 이 건물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뭔가 그 공평동에서 그러니까 종각에서 네. 나와가지고 조계사 가는 길에 어. 있어요. 이 건물. 지금 농협 건물인데 농협이 갖고 있는데 저 건물이 이제 그 당시에 조선중앙일보 사옥입니다. 그래서 여운형 선생님 관련해서 기념 사업 하시는 분들은 저 건물에다가 여운형 기념관 만들어야 된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네. 어딘지 아시겠어요? 네, 어딘지 알 것 같아요. 공평동인데 하여튼 네. 자, 이제 일장기 말소 사건과 동아일보의 정관인데 어쨌든지 동아일보의 사장이라든지 동아일보의 경영진이 일장기를 말소한 게 아니거든요. 네. 이렇게 기자가 한 것을 이제 나중에 이제 해방 이후에 동아일보가 한 것처럼 이제 한 건데 그 당시에 이제 동아일보 경영진들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네요. 우리 기자가 잘못했어요. 뭣도 몰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번에 걸쳐서 공개적으로 청원서 사고라고 하는 건 이제 그 회사의 알림이죠. 사고 서약서 해가지고 다시는 이제 안 하겠다고 다시는 저런 기자 뽑지 않겠다고 몇 번에 쉽게 말하면 이제 확인서와 각서 쓰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동아일보가 정관에서 풀려나는 거죠. 어쨌든 정관은 먹어야지. 정관은 먹어야지. 아까 이제 그랬잖아요. 일본 관계자들이 어쨌든지 뭐 말 안 들으면 조금이라도 말 안 들으면 정화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약간 낮은 페널티를 먹은 거죠. 폐간이 아니고 낮은 페널티를 먹은 거죠. 정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신문을 당분간 발행 안 하는 거죠. 네. 그렇지만 발행을 빨리 하게 해달라고 계속 동아일보는 빌었구나. 빌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자, 그 시대 이제 뭐 조선일보는 뭐 아무런 목이 아니니까. 근데 조선일보는 처음부터 방응모가 사장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친일파 단체 대정실업 친목회가 하다가 그 다음에 송병준이 하다가 그 다음에 안 보니까 안 보잖아요. 엘리트들이 보는 신문인데 엘리트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대표적인 친일이니까 안 봐요. 안 보니까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이제 경영난이 그래서 그때 이제 안재홍이라고 하는 민족주의 독립운동가 민족주의자 안재홍이 동아일보를 경영합니다. 그때는 논조가 좋았어요. 조선일보. 조선일보. 안재홍 선생 할 때는. 그러다 안재홍 선생님이 33년도에 그만두고 33년도부터 이제 방응모가 그때부터 경영권 인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몇 번의 주인이 바뀌었고 33년 전에 안재홍 시절에는 좋았다. 왜냐면 신간에도 그때 활동 같이 하면서 신간의 활동도 조선일보가 많이 홍보하거든요. 왜냐면 안재홍 자체가 신관의 멤버이기 때문에 자기는 조선일보 사장이면서 주필이면서 신간의 활동을 했기 때문에 조선일보라는 지면을 통해서 신간의 활동들을 열심히 홍보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좋았지만 그래서 지금 조선일보가 어떻게 보면 되게 머리가 좋게 영특하게 안재홍 기념사패를 조선일보가 해요. 마치 안재홍의 성과가 자기의 성과이냐. 평택에서 열심히 합니다. 양심도 없는 자식. 양심도 없는 거죠. 근데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국민들이. 어쨌든지 방응모는 그러면 33년도부터 조선일보 사장입니다. 왜냐하면 안재홍 선생님 하다가 이제 사세가 또 기울거든요. 독립운동가가 신문사 경영하니까 총독부가 놔뒀겠어요? 네. 방해하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망할 것 같아요. 이제 거의 이제 경영에서 손 떼는 과정에서 네. 방응모가 그때 노다지 금광 캐가지고 돈 많이 모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돈으로 매수한 거예요. 매각한 거예요. 받은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그게 33년 이야기고 37년 6년 때는 동아일보 쉽게 말하면은 베를린 올림픽 때는 방응모가 사장이니까 네. 뭐 완전히 뭐 아무 관계 없는 거죠. 독립운동과 관계 없는 조선일보였는데 이때 동아일보가 정관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36년부터. 네. 이때 말하자면은 동아일보의 불행은 조선일보의 행복인 거죠. 아. 라이벌 동아일보가 정관이니까 이때 방응모가 야 이때가 우리가 사세를 키울 때다. 어떻게 키워야 돼? 키우는 방법이 열심히 신문을 돌리는 게
논조를 바꿔야 된다. 논조를. 일본에. 어떻게 바꿔요? 아, 일본에게 더 충성하자. 아, 뭐.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동아일보 아니 조선일보 기자들 중에 서춘이라고 하는 주필이 있었는데 친일파거든요. 아, 네. 이때 기회입니다, 방 사장님. 논조를 바꿔야 됩니다. 라이벌이 지금 정관돼 있으니까 일본군이라는 표현을 바꿉시다. 신문에다가 아군이라고 표현합시다. 그다음에 중국군이라는 표현을 바꿉시다. 진화라고 하는 게 되게 중국을 폄하하는 용어가 진화란 말이죠. 그래서 중일 전쟁을 안 하고 이 당시에는 진화사변이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장개석 씨라고 붙이지 맙시다. 그냥 장개석 합시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우리 조선 이제 주어가 바뀌자. 주어를 바꾸자. 네. 바로 제 3자인 것처럼 일본을 대하지 말고 바로 일본을 주어로 하고 우리가 일본 국민인 것처럼 하자. 그렇게 그러니까 근데 그 당시에 아직 남아있던 그 진보적인 그 기자들이 있었어요. 조선일보에 박헌영도 조선일보 기자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논쟁이 편집국 데스크 논쟁이 일어나요. 결국 방응모는 서춘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서춘의 손을 들어줬는가? 한번 읽어보시죠.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동아일보가 이미 몇십만 원의 손해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3.1 운동 때처럼 민중을 지도할 수 없다면서 서춘을 지지. 네. 어떤 건지 아시겠죠? 딱 돈이야 돈. 네. 이제 완전히 방응모는 돈이거든요. 사상이 없어요. 방응모는 돈입니다. 돈. 노자에도 돈 번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돈 벌 때다. 라고 한 거죠. 자, 이 서춘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과거에는 서춘이 독립운동가를 알았단 말이죠. 독립운동가. 근데 이제 민족문제연구소라든지 이런 데서 특히 민족문제연구소죠. 연구소가 이제 그 서춘의 행적을 알려냈습니다. 90년도 초에. 그래가지고 서춘이 친일파인 거가 알려졌어요. 그다음에 95년이 됐어요. 네. 그때 이제 광복 몇 년입니까? 50주년. 김영삼 때예요. 역사 바로 되고 할 때야. 뭐 총독부 철거하고 이럴 때요. 그때 이제 서춘을 비롯한 가짜 독립운동가를 서울을 취소합니다. 대통령의 결단으로 YS는 그런 점에서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때 서춘의 묘지가 국립묘지에 있었어요. 대전 국립묘지. 대전에. 이제 국가에서는 이미 훈장을 없앴어요. 네. 대통령의 지시로. 물론 이제 우리 연구소가 서춘이 친일파라고 하는 것을 책에 냈기 때문에 언론에 했기 때문에. 근데 묘지 반드시 독립운동가 훈장 받았다가 나중에 독립운동가가 아님이 밝혀져서 훈장이 박탈돼도 네. 연동해서 자동적으로 묘지에서 이장하는 규정은 없었어요. 아,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족들이 그냥 쉽게 말하면 강심장인 거지. 배째라 이거지 이제. 그랬던 것을 이제 강제로 이장을 요구했거든요. 현충원에서 네. 유족에게. 유족이 버텼어요. 그러니까는 현충원에서 직접 저 묘비를 철거한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유족들이 이장을 한 겁니다. 지금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법이 없었어도 네. 국립묘지법 개정하지 않아도 당시 정책 지도자 이반자들의 어떤 정책 의지로 충분히 친일파 묘지 이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좀 배워야 돼. YS한테 저런 지점은. 네. 자, 이제부터 이제 논조가 바뀌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바로 논조가 바뀐 게 나오는 거죠. 바로 자, 진화군, 속속 북상, 중국군이 몰려오고 있다. 아군, 여기서 아군은 일본군이죠. 그다음에 황군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네. 여기 이제 동아일보 따라할 수밖에 없어. 그러네요. 처음엔 조선일보가 먼저 했죠. 근데 이제 동아일보도 이제 정관이 풀렸어. 이제는 우리도 질 수 없다. 이제 경쟁이 붙는 거예요. 친일의 경쟁이. 서로 진화군, 아군, 황군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제. 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다 그런 내용. 뭐 우리가 너무 많으니까 네. 뭐 넘어갑시다 그냥. 네네. 논조가 바뀌었다는 것. 그래서 보니까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일본군을 표현하는 것이 이제 하얀색은 약간 조선일보고 약간 진한색은 이제 동아일보인데 아군이라고 주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서춘이가 네. 일본군이라고 하지 말자. 우리 군대라고 하자. 우리 군대. 아군이라고 하자. 근데 이제 동아일보는 또 아군이라고 따라하면 뭐하니까 이제 황군이라고 하자 오히려 50번 100번대 둘 다 나쁜 건 둘 다 나쁜 거지 둘 다 나쁜 거지 둘 다 나쁜 건데 어쨌든지 간에 동아일보도 황군 그죠? 조선일보는 아군. 이렇게 주로 사용했다는 거죠. 일본군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표현은 몇 개 없다 라는 거죠 이제. 자, 그 당시에 이제 그 중일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은 난징 대학살이거든요. 네. 37년 7월 7일 날 중일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77사변이라고 해요. 77사변. 37년 7월 7일. 그다음에 37년 그해
12월에 난징 대학살이 벌어진단 말이죠. 네. 난징 그 당시에 장개석의 난징 정부가 있었고 중국 정부가 난징 대학살 때문에 피신했단 말이죠. 딴 데로. 네. 그래서 그 난징에서 엄청난 학살이 이루어지죠. 네. 그걸 이제 어떻게 보냐면 되게 학살에 눈 감고 오히려 우리 황군 아군이 승승장구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계속 연일 보도합니다. 연일 보도. 12월 한 달 내내. 와. 그러니까 이런 신문들을 중국인들이 알면 현재 중국인들이 알면 되게 조선동아일보 싫어하겠죠. 예. 네. 예. 불 자, 태 동아일보의 난징 침략 보도 마찬가지 이렇게 네. 내용들이 하도 많으니까 여러분들 검색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검색만 하시면 다 내용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당시에 이제 그 다음에 37년 중일 전쟁 발발과 난징 대학살, 그다음에 이듬해 38년에 전시 총동원 해가지고 이제 조선의 청년들과 소녀들을 이제 전장으로 보내는 일들이 속속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들 역시 계속 이제 전쟁을 부추긴다 이런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함락, 감격, 점령 이런 식으로 뭐 저 사진도 그렇고 저기 흑백이어서 그렇지 칼라라고 생각한다면 그죠? 오른쪽 같은 것이었을 거예요 아마. 네. 오른쪽은 이제 실제 일본군의 선전 그림인데 난징 대학살 때 사진이에요. 일본 군인들의.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그래서 배영 국민대회. 배영은 이제 영국을 배척한다는 뜻이에요. 이제 영국이 연합군이니까. 41년도에는 미군이 연합군에 들어오지만 아직 41년도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미군은 전쟁에 참가 안 할 때죠. 네. 이때는 연합군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프랑스와 영국인데 대표적인 게 영국입니다. 그래서 영국을 배척하자. 배영 국민대회라고 하는 걸 열리고 그것을 열심히 조선동아일보가 홍보하는.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다 넘어갈게요. 많으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지원병 얘기가 나와요. 지원병 얘기가 지원병에 대해서 열심히 홍보도 하고 미담 기사 특히 미담 기사를 많이 내보냅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건 이제 그 당시 지원병대 훈련소 모습이에요. 그 당시 화복. 그 당시 일본 군인들이 일본이 그 조선인들을 군대 많이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 되게 멋있고 막 깔끔하고 아름답고 용맹스럽게 그 군대 모습을 병영 모습을 저렇게 화보로 만들어 가지고 신문에 냈거든요. 미화. 그러니까 신문에다가 다 실어주는 거예요, 저런 모습. 네. 그러니까 저거 신문 보고 군대 가도 깔끔하고 밥도 많이 주고 그죠? 훈련도 정말 잘 시켜주고 집보다 밥 많이 주네. 이러면서 가는 거죠, 저러면서. 이게 바로 전쟁 부추기는 이라는 거죠. 예. 마찬가지로 특별 훈련 육군 특별 지원병 훈련소 개소에 대한 소식도 크게 아주 내고 여러 번 내고 했다는 거죠. 지원병 실적도 부풀리고 부풀리기 경쟁이에요, 경쟁. 예.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그래서 보시면은 가운데 보시면은 39년도 기사 보면은 강릉 지방에서 지원병 66명 돌파. 그죠? 밑에 경남도 육군 지원병 1250명 전년에 비해 4배 초과. 그러니까 전년에 비해서 4배 더 갔다. 그러니까 더 가라는 거죠. 계속 에스컬레이트하는 거. 서로 이제 경쟁하는 거죠. 부추기기. 저거 보면 이제 젊은이들이 군대 많이 가는구나. 나도 가야 되겠다. 뭐 이런 경우죠. 그 당시 신문들인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도 보시면은 위에 글씨가 방방곡곡에 넘치는 지원병. 지원 행렬인가요? 지원병행? 광열? 지원병행. 아, 지원병. 그런 뜻이죠. 네. 그다음에 어디가 제일 많다. 경기도가 제일 많고, 그죠? 한남이 참. 그다음에 함경남도가 두 번째로 많다. 지원병렬. 마감 전에 응모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응모를 하라는 거죠. 지원병에 가라는 거죠. 이제 부여 언론의 선도자 방응모. 이거 뭐냐면은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아까 이제 안재홍 선생 시절이 동아일보가 경영난에 빠지니까 33년도에 이제 광산업자 노다지를 캔 방응모가 서울에 진출해가지고 조선일보를 먹게 되는데 그냥 먹으면 좀 뭐하니까 되게 이벤트를 합니다. 이벤트. 고사포를 총독부에다가 기증해요. 고사포가 뭐냐면 저 오른쪽 사진 보이세요? 오른쪽 사진에 쉽게 말하면 비행기 잡는 기관총이에요. 고사포니까 높을 꽂자 사격한다. 높게 사격한다. 다다다다 방공포. 비행기 헬리콥터 그다음에 낙하산 내려오는 거 잡는 거예요. 저희 되게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저런 고사포들이
그 경성 같은데 높은 빌딩 위에 있습니다 하나씩. 그거든요. 그래서 고사포를 저런 식으로 기증을 해요. 저기 비싼 거거든요. 와. 엄청 비싼 거예요. 이제 고사포 하나 기증할 때마다 세리머니를 해요 저렇게. 와. 고관 대적들이 모여가지고 오. 저거를 하나 기증하고 이벤트를 하는 거죠. 내가 이제 조선일보를 먹었다. 오. 나의 이제 신념을 보여주는 거죠. 고사포를 기증함으로써 총독부에. 그게 바로 하얀색 문건들은 바로 고사포 기증자 명단이에요. 그 색깔 칠했는데 저 어려운 한자니까 넘어갑시다 일단. 예.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거는 논설했던 그 문건들 그 대표적인 사설들에 대한 목록들이거든요. 네. 뭐 동아일보 친일 뭐 조선일보 친일은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2000년 초부터 했기 때문에 네. 일일이 넘어가겠습니다. 그건요. 넘어갈게요. 이것도 중요한데 화면 좀 키워주시면 좋겠는데 이제 폐간에 대해서 네. 그럼 왜 폐간했냐 이거죠. 잘 이렇게 친일도 열심히 하는데 네. 왜 폐간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간단합니다. 폐간에 총독가 폐간하는 거는 40년이 되니까 이미 이제 전세가 좀 힘들어. 일본 입장에서는. 네. 물자절약이 필요해요. 물자절약. 굳이 야. 동아일보, 조선일보를 발행하지 않더라도 네.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가 있고 음. 이 기관지가 세 개일 필요 없잖아요. 그죠. 이 논조가 똑같거든 세 개가. 음. 그러니까 굳이 총독부 기관지 하나만 발행하면 되지. 논조가 똑같은데 굳이 조선 동아일보까지 발행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물자 절약 차원에서 종이도 절약해야 되고 네. 하기 때문에 그래서 폐간하는데 이때 폐간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 동아일보가 총독부에 저항해서 폐간하는 것이 아니라 물자 절약에 동조하는 거예요. 야. 돈 다 받고 하는 거예요. 돈 다 받고. 아. 돈 다 받는데 여기서도 또 얼마나 그 방뭐 수전노인지 나타나는 거거든요. 돈을 다 줬어요. 많이 줬어요. 돈을. 네. 그런데 그 돈 받은 거 가지고 구조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직원들 내보내야 되잖아요. 퇴직금 줘야 되죠. 그렇죠. 근데 동아일보는 상대적으로 퇴직금을 많이 줬어요. 퇴직금을 그 표를 한번 키워볼까요? 표를 한번 왜냐면 그 회사명 동아일보 밑에 조선일보 있는데 직급도 나오고 하는데 보시면은 준사원, 공장종사원, 배달원. 준사원이 동아일보는 202명, 동아일보는 배달원 100명, 102명. 조선일보는 이제 사원과 공장종사는 290명, 배달원이 60명이잖아요. 근데 오른쪽 1인당 지급액을 보시면 평균적으로 동아일보는 직원이나 배달원이나 한 2배 차이 나긴 하지만 그래도 배달원한테도 700원 줬다 이거죠. 나갈 때 퇴직금을. 근데 조선일보는 얼마 줘요? 6원. 6원 줘 6원. 와. 6원 줘. 와. 직원들한테 800원 준 것도 동아일보에 비해서는 적게 주는 건데 배달원이 6원 줘 6원.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게. 와.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데모도 하고 말이죠. 그다음에 오죽했으면 총독부가 야 이제 너 심한 거 아니냐? 총독부가 조사까지 내려와. 아 그러면 안 된지 않냐? 그래도 동아일보만큼은 좀 나눠서 줘. 퇴직금 좀. 하도 퇴직금을 안 주니까 총독부가 조사까지 내려올 정도예요. 그만큼 방어모가 수전도라는 거죠. 야, 진짜 너무 싫어. 어마어마하죠. 그렇다고 해서 동아일보가 뭐 착한 건 아니고. 네. 네, 네. 그렇죠. 똑같다 50보 100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김씨 일가는 이제 동아일보 김씨 인천 김성수 집안이 동아일보를 장악하는 방식을 얘기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동아일보는 처음에 민중의 표현기관을 자임한다고 창간호에 써 있거든요. 네. 조선 민중의 표현기관임을 지금도 저거 자랑합니다. 조선 민중의 표현 그러니까 3월달이 되면 조선 동아일보가 맨날 저거 홍보해요. 1920년에 우리가 그렇게 창간했다. 지금 뭐 그렇게 않다고 보는데 어쨌든지간에 여러 가지의 과정 속에서 처음부터 김성수가 동아일보의 전권을 휘두르진 않았고 나중에 김성수가 여러한 과정을 통해서 상업적인 어떤 재주를 발휘해서 동아일보의 최대 주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쭉 나타나요. 처음부터 남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 김성수가 돈을 처음부터 투자해서 대주주인 것처럼 생각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몇 가지 내부의 경영 어떤 투쟁 과정을 통해서 동아일보를 가져간다는 것을 우리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결국 이제 동아일보 김성수는 언론인을 자처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교육자임을 자처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1940년에 동아일보가 없어지니까 이제는 교육자로서의 김성수가 부각을 시켜요. 40년까지는 언론인으로서의 김성수지만 동아일보가 없어진 다음에는 이제 교육자로서의 어떤 김성수를 동아일보나 고려대학에서 많이 앞세우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보면은 제자들을
쉽게 말하면 전장으로 내보냈다. 교육자로서 할 수 없는 짓을 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아까 40년이 지나니까 더 이상 동아일보 없으니까 매일신보라고 하는 네. 매일신보라고 하는 총독부 기관지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제자들과 청년들을 군대에 내보내는 사설들, 글들을 간담회 참석이라든지 하게 되는 거죠. 썼구나. 이런 것이 이제 밝혀지면서 오른쪽에 88년도에 87년 6월 항쟁 이후죠. 네. 민주화가 되면서 동아일보 김성수 고려대학교 김성수에 대한 어떤 역사 바로 알기 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학교 내에서. 그래서 고대생들이 직접 쓴 겁니다. 저거는. 너무 멋있어요. 네. 저렇게 바로 조선일보 아니 그 매일신보라고 하는 총독 기관지에 조선 청년들을 군대로 내몰았던 이 김성수가 고대 본관에 있으면 안 된다. 친일 매국노 김성수라고 저렇게 플래카드도 만들어가지고 88년도에 멋있다. 했고 그 이후에 이제 2000년도 초반에 이제 고려대생들이 또 역시 이어서 저렇게 했죠. 이제 그런 역사가 있었다. 우리 같이 고대 아닌 사람들이 가서 하면 괜히 욕 먹으니까 저런 건 이야말로 이제 내부인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렇게 좀 확대하면은 천황을 위해 조선의 청년 처녀들이여 피를 뿌리라. 피를 뿌려라. 아, 아까 얘기했던 한말. 이 내용이죠. 그죠? 황국으로서의 자격을 완수하자. 네. 순국의 길이 열렸다. 순국의 길이 열렸대요. 일본에서 죽을 길이 열렸대요. 이런 반도 청년으로서 이런 내용을 이제 여기에서는 그렇게 현수막에 적은 거죠. 그러니까 이때 적은 분들 다 이제 그 김성수의 친일 글들을 다 본 거죠. 이제 마무리하면은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프랑스의 나치 언론, 친나치 언론 청산이 어땠던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맨 밑에 좀 읽어보시면은 그 뭐죠? 읽어볼까요? 사주가 재판을 받을 경우 신문과 잡지는 발행 금지되었고 재판이 회부된 그 당시 그 538개 언론사, 지방, 중앙 다 포함한 거죠. 가운데 115개가 유죄 선고를 받고 폐간됩니다. 해방 이후에 드골 치하에서 그 가운데 64개 전 재산을 또는 51개는 재산의 일부가 몰수된 거죠. 그다음에 몰수된 재산은 어떻게 해요? 나치 독일에 저항한 지하신문 발행하는 데 쓰였다. 예.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친일 재산 환수해서 독립운동에 썼다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은 이런 것이 바로 프랑스의 나치 청산을 언론계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 동아일보가 프랑스에는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예. 한 일주일 정도만 나치 치하에서 윤정기 돌려도 조사 대상이었어요. 나치 치하에서는 윤정기 돌리면 안 된다는 거지. 예. 어쨌든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그 당시에 이제 우리로 보면 이제 친일 언론인들 이름인 거예요. 이름이 좀 어렵긴 하지만은 자 오른쪽에 보십시오. 판결이 어떻게 나왔나, 그죠? 범죄는 우리 보면 친일이죠. 친나치 행정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형 전재산 몰수, 사형 징역 20년, 사형 전재산 몰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펜으로 직접 이 사람들이 총으로서 프랑스 독립운동가를 죽이지 않았지만 펜으로 죽인 것이 더 위험하다라는 게 드골의 생각이었어요. 바로 이게 드골의 생각이에요. 맨 밑에 보시면 읽어보실까요? 언론인은 도덕의 상징이기 때문에 첫 심판에 올려 가차없이 처단했다. 우리를 보면은 직접 총칼을 들고 독립운동가 죽인 친일파 나쁘다고 생각하겠지만 드골의 생각은 달랐어요. 오히려 지식인들의 가장 대표적인 게 자신에게 지면이 가장 많이 할애된 사람들이 가장 최고 지식인이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언론인, 그다음에 문학인들인 거죠. 왜냐하면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드골의 사상 가치는 뭐였냐면 내가 한 명이 프랑스 내 한 명이 내 프랑스 동족을 팔면 그 한 명의 죽음에 대한 책임지면 되잖아요. 근데 이 언론인들, 문필가들, 특히 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펜을 가지고 신문이 발행되거나 그 글을 나오면 그 글로써 알 수 없는 사람들이 그죠? 친나치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 수 없다는 거죠. 알 수 없다. 그 폐해를 알 수 없다. 그러니까 가장 극악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드골이 생각하는 지식인들의 사회적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김성수는 교육자이자 문필가니까 박모는 그냥
돈벌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네. 근데 동아일보 김성수는 언론인이자 교육자란 말이죠. 드고시 관점에서 보면요, 박홍모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패간 대우도 했으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조선 동아일보를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걸 뭐냐면 글로벌 스탠다드를 보는 거죠. 글로벌 스탠다드. 예. 근데 지금 이게 멈추지 않고 있다. 이게 친일파 청산 안 되다 보니까 특히 멈추지 않고 이 친일의 부역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대표적인 게 야. 정부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서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네. 2019년도 그다음에 2019년도 일본 어판에서 일본의 외무성이 하는 주장을 똑같이 합니다. 오. 맨 오른쪽은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재된 일본 외무대신의 담화인데 네. 그 담화 내용은 거의 비슷하게 받아쳐서 하고 있어요. 콜라보를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죠. 단 뭐가 달라졌어요? 한국말로. 이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또 하나. 자, 철도의 날이 바뀌었거든요. 철도의 날이 바뀌었어요. 문재인 정권 때 바뀌었어요. 네. 원래 9월 18일이었다가 이 9월 18일은 경인선 철도가 부설된 경인선 철도가 부설된 이때는 1899년인데 이때 거의 일제가 거의 이제 한반도를 거의 장악할 때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일제가 부설한 일제 주도해서 부설한 나라를 철도에 할 수 있냐, 자존심 상한다. 그래서 우리 역사학계에서 계속 반대했고 그래서 그러면 없었냐. 6월 28일은 뭐냐면 대한제국 시대. 대한제국 되기 전이죠. 1894년이니까 대한제국 전에 조선시대. 조선시대 이미 철도국이 있었다. 그거를 연호로 봐야 된다. 라고 해서 논쟁이 있었어요, 학계에서. 그렇지만 우리의 정통성을 따지게 된다면 1894년이 맞죠. 네. 그래서 날짜를 바꿨어요. 문재인 정권 때. 네. 그랬더니 왜 바꿨냐고. 오. 왜 바꿨냐고 이제 뭡니까? 여기 보시면 밑에 있는 사설이죠. 밑에 있는 사설. 네. 사설 빨간색. 콤플렉스. 자주 콤플렉스가 비전에 125년 한국철도사 자주 컴플렉스가 비중. 빚은 코미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조선일보가 2019년도에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조선일보 할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자주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자주 컴플렉스라고 표현하는 거. 자주 컴플렉스. 제목이 그래요. 자주 컴플렉스. 자주 컴플렉스. 코미디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요. 우길기에 대해서도 옹호합니다. 우길기에 대해서도 한번 크게 확대해 보실까요? 오른쪽 위에 있는 우길기. 네, 그 위에 한번 볼까요? 그쪽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면, 네, 이렇게 우길기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조선일보의 기사 내용이에요. 우길기 이미지는 군기로 쓰기 전부터 민간에서 길조로 여기고 써온 문양이다. 지금도 일본에선 지역주의 찬양과 무관하게 쓰여지고 있다. 써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거 일본인들이 하는 주장인데. 일본이 하는 주장은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와. 일본인들은 어떻게 주장하냐면은 이 우길기님이 출산, 풍작, 풍어, 고기 많이 잡게 해주세요,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애 많이 낳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거기 때문에 써도 무방하다는 거죠. 일제가 조선을 침략하지 않았고 일제가 침략 전쟁 하지 않았으면 우길기 써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일제가 우길기 아래서 조선이라든지 그렇죠. 세계 시민들을 학살했기 때문에 저건 이미 더 이상 풍작, 풍어, 출산의 의미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길기를 가지고 어떤 스포츠 대회 나오면 계속 IOC에 우리가 항의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 거꾸로 우리 일본의 입장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일보 친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한 말이 없어져요. 마지막 네. 딱 들으면서. 네. 뭐 우리 구한이 학생은 좀 어떠셨어요? 보시고. 네, 보면서 이놈들 아주 못쓸 놈들이라는 걸 알았지만 더 자세히 보니까 더 끔찍하고 더 못쓸 놈들이고 진짜 하루빨리 사라져야겠다라는 생각 너무 많이 들고 그리고 아직도 그 버릇을 난 못 주고 한 100년 전에 했던 짓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아직까지도 하고 있다는 게 참 너무 어이없고 화나면서도 또 이런 현실이 좀 분노스럽기도 한 것 같고 역시 조선일보랑 동아일보, 조중동 빨리 폐간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는 언론이라는 게 국민의 눈과 귀가 되고 입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친일 청산하지 못했던 것이 이렇게나 큰 후과를
일으키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이제 와서는 과거에서는 뭐 글로써 이렇게 해왔지만 지금은 뭐 카메라, 뭐 TV조선 뭐 이런 걸로 통해서 다 우리 국민분들이 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논조를 계속해서 방송으로 펜으로 쓰고 있다는 게 더 많이 화도 나고 진짜 청산하지 못했던 게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일본을 대변하는 모습들이 화가 정말 많이 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 아까 중간에 그 뭐지 지하 독립 신문 발간했던 목록 쫙 있었잖아요. 근데 너무 좀 슬픈 게 우리는 거의 그 이름을 모르는데 맞아요. 친일에 앞섰었던 조선동화는 아직도 굉장히 건재하잖아요. 그게 또 굉장히 좀 서글프고 분노스러운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실장님께서 네. 한마디 딱 해주시면 네네. 고맙겠습니다. 그 조선일보는 조선 총독부 일부입니다. TV조선은 TV 조선 총독부입니다. 여러분 TV 조선 총독부 보지 맙시다. 보지 네. 마세요, 다들. 우리 막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TV조선 틀어져 있잖아요. 네. 보지 사장님한테 꺼야 말해서 돼. 바꿔달라고 꺼야 돼. 이야기하는 네. 그런 운동도 꼭 TV 조선 총독부 신문이라고 하면서 채널을 돌리십시오. 네. 네. 좋습니다. 미스터 트롯 재밌어도 보지 마세요. 네, 보지 마세요. 네. 이제 방송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친일 윤석열 시대 역사 나침반 방학진의 친일청산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